자, 계약법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게 계약 해지인데요. 자, 해제는 매년 한두 번 이제 꼭 나와요. 해제. 거기 이제 제목이 공호 계약의 해제인데, 해제하고 해지인데, 해지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고, 해제가 더 많이 나와요. 해제는, 자, 계약을 풀어가지고 없앤다는 거죠. 풀 해자에다가 없앤다는 거죠. 자, 계약을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을 없는 걸로 만드는 거죠. 계약을 없는 거. 없는 걸로 만드니까 이미 준 것은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상 회복시키는 게 해제가 돼요. 해지는 요거는 이제 지자는 지자입니다. 풀어 헤쳐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칠 지자입니다. 요거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장래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거라는 계약 소멸시키는 게 해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해제를 합니다. 해제. 근데 임대차는 해지를 해요. 임대차는 해지. 우리 임대차에서 이제 2달치 월세 안 내면 계약 해지하잖아요. 해지해서 오늘 해지했다. 오늘부터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준 거 월세 반환받지 않죠. 그죠? 이거는 장래적입니다. 이거는 소급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니까 이미 준 것은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원상 회복을 청구합니다. 시험은 거의 해제예요. 해제. 자, 그러면 해제부터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1번에 해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자, 양가로 1번. 계약이 체결이 되어가지고 1월 1일 날 체결했어요.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심표를 찍고 당사자입니다.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과 을이었잖아. 해제는 갑이나 을이 해제할 수 있어요. 얘는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제3자를 해제를 못한다 그랬죠. 계약 당사자만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계약 당사자의 갑과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동그라미쳐 소급적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소멸케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잘라주고, 계약이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들, 즉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 그래요. 오늘 해제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없었던 거로 원상 회복시키는 걸 해제라 그래요. 소급한다는 게 포인트고, 양가로 이번에 계약 해제는 형성권입니다.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을 주거세요.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형성권이에요. 해제권, 해지권.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먼저 할게 425페이지로입니다. 자, 425 넘겨가지고 먼저 거기부터 먼저 합니다. 앞에 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해제는, 자, 우리가 갑과 을이, 자, 1월 1일 날 이 집에 1월 1일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해제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하면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거부터 머리 그려야 돼. 해제는 쉽게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못한다? 자, 계약은 해제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이 원칙이에요. 자, 계약해놓고 해제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약을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게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래. 구두 계약이 계약입니다. 원칙은 구두가 핵심. 구두 계약. 그래 가능하면 해제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제권은 딱 권리가 있는 사람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해제는 못하게 합니다. 왜? 계약을 했으면 서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해제 마음대로 안 해요. 해제는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하는 게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그래요.
이런 해제권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개념은 일방적인 의사 표시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형성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에요. 상대방에게 딱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권은 딱 권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해제는 갑과 을이 계약 체결했으니까 해제는 갑이 아니면 을이 해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길거리 가던 사람이 해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해제권은 둘 중에 하나죠.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법정 해제권. 이게 원칙입니다. 법에 딱 해제권이 정해져 있어요. 법정 해제권. 자, 여기 원칙이다. 그럼 해제권 그러면 앞에 법정이 생략된 거야. 그럼 법정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채무 불이행했을 때. 자,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을의 해제권입니다.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 갑이 해제권이야. 그럼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는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을 안 했을 때, 불이행을 했을 때 잘못했으니까, 을이 잘못했으니까 갑에게 법정 해제권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이 잘못했다. 을이 해제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은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채무를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럼 2월 1일 날 이행해야 되잖아. 자,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 우리 동생이었죠?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 주고, 그럼 이제 계약 목적 달성해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2월 1일 날 됐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 안 한다. 이게 이행지체입니다. 이행기에 이행 안 한 게 이행지체죠. 이행지체하면 이제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야.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다 해제하는 게 아니죠. 형성권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형성권이니까 10년이야. 10년 내 하면 돼요. 10년 내. 10년 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딱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이입니다. 인지체. 두 번째는 자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경우죠. 후발적 이행 불능. 자, 집이 불탔다. 자, 근데 채무 불이행이 들으면 조심해야 돼. 채무 불이행 항상 자 잘못이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일부러 불이행하든 과실로 불이행이 돼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이걸 귀책사유라고 그래. 책임을 귀책시키는 사유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불이 나도 잘못으로 불이 나죠. 태풍으로 불났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걸 해지 못하죠. 우리 법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규정합니다. 법적으로 몰라서 이거는 544조, 546조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야. 자, 근데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채무불이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세상에 요게 이제 우리가 1804년도에 프랑스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채무불이행 두 개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20세기, 21세기가 되니까 두 개 가지고 채무불이행 해결이 다 안 됩니다. 근데 이행지체도 이행불능도 아니면서 자, 이행을 하긴 했는데 근데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2월 1일 날 100만 원 안 갚고 80만 원만 갚았어요. 얼마 못 갚았죠? 20만 원 못 갚았잖아. 이건 이행지체는 아니잖아요. 주인 줬잖아. 이런 것을 불완전 이행이라 그래. 완전하지 못한 이행, 불완전 이행. 이것도 채무불이행에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 판례가. 이건 법 조문 없지만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야. 채무자가 잘못한 거죠. 이행기에 10원도 이행 안 했다. 이행기에 집이 불탔다. 이행불능이다. 이행은 하긴 했는데 완전한 이행이 아니다. 네 번째는 이제 채권자가 불이행한 거죠. 채권자는 자 채무자가 등기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단 말이야. 등기서를 받아줘야 이 사람은 채무를 면하는데 이 사람은 등기서 안 받았다. 이걸 수령지체라 그래요. 수령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라 그래요. 채권자가 지체했다. 이거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해지하는 거고, 이거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가 해지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제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는 짜다가도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최고하는 거죠. 자, 최고. 자, 이행지체 2월 1일 날 이행기인데 이날 이행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최고. 한 10일 정도 최고를 줬다가 또 그 최고 기간 내에 이행 안 했어. 그러니까 두 번 이행 안 한 거죠. 요때 이제 10일 지나고 나서 요때 해제권이 발생해요. 요때부터 10년 내 해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최고 안 해도 되는 게 나중에 나와. 이행 불능은 최고해도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최고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는 최고를 해야 되는 게 이행지체, 최고 안 해도 되는 게 이행불능. 이렇게 가장 큰 차이죠. 이거 전부 최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권이 발생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자, 이 채무 불이행을 안 했는데도 해제할 수 있는 걸 둘이 정하는 게 약정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 갑과 을이 자, 약정된 사유로 해제하는 걸 약정 해제권이라 그래. 이것도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야. 근데 갑과 을이 정하는 거죠. 근데 자, 갑이 2월 1일 날 뭐뭐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또 을이 뭐 1월 30일 날 뭐 안 하면 갑이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약정 사유 발생한 때, 약정 해제권은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 해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아니까 이게 원칙인데 원칙은 아니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뭐 하지 않느냐 하면 자,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그걸 최고하지 않아요. 이거는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하는 거죠. 약정사유 발생은. 그 다음에 요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요거는 손해배상은 청구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고 and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발생합니다. 손해청구권, 여기 포인트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게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주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주는 게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 시험 보면 알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강제집행. 자,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했다. 상대방이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외야. 근데 우리 교과서도 예외가 먼저 나와. 왼쪽에 2번 보세요. 약정해제권 땡땡 적어. 예외입니다. 단독행위죠. 이것도 약정사유 발생하는 거야. 자, 약정사유 발생하는 거.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양가로 1번 약정해제권. 예를 들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자, 다운표 나왔죠.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약을 합니다. 약정하자고. 그랬더니 매도인은 알았어 그렇게 하자라고 이에 대해서 승낙해서 계약이 성립하면 약정해제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인정된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 그래. 둘이 약정했기 때문에 발생했죠. 약정해제권입니다. 자, 그럼 양가로 2번 보면 이의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나중에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즉 약정사유 발생했죠. 약정된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약정해제권은 최고합니다. 즉시 해제권이 발생해요. 이게 나중에 배운 계약금 계약하고는 달라요. 약정해제권. 자, 그럼 양가로 3번 옆에 적으세요.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의 차이는 최고하지 않아요. 최고하지 않고 약정사유 발생하면 즉시 해제합니다.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정해제는 이와 같이 약 상당한 기간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약정해제는 약정되었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 최고하네. 그리고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한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3번입니다. 손해배상 못합니다.
자, 밑에 약정해제권도 단독행위, 즉 형성권으로 요 법정해제와 비슷하지만 법정해제와 성질이 같으므로 특이하게 없느나 줄고 나간다. 약정해제권도 민법의 해제 규정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거 조심해야 돼.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원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 채고를 요하지 않는다. 채고 요하지 않고 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정 해제 사유가 있든 또는 약정 해제 사유가 있든 둘 중에 하나일 때 해제합니다. 하면 둘 다 있으면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그 판례에서 맨 밑에 줄 화살표에 줄 것에 적담, 약정 해제권을 유보 같은 말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권이 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오른쪽에 3 법정 해제권, 여기 이제 포인트다. 발생 사유가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바로 나갑니다.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4개 나오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 동의어 수령지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이행지체 동그라미, 이행지체 했을 때 법정해제권 발생이죠. 여기 544조가 법률 규정이니까 법정해제권이라는 거야.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하는 걸 이행지체라 그래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게 이행지체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 그러면 약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생각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 최고가 바로 최고잖아. 최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이행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죠. 최고하면 이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면 이행지체가 아니야. 또 요 기간 내에 안 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 뒤에 그러나 예외 줄거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한 때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나는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할 때는 채고에도 이행 안 할 게 뻔할 뻔짜니까 뻔할 뻔짜한테 유예기간 채고기간 줄 필요가 없어요.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 표시한 때는 채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합니다. 자, 양가로 1번 제목에 줄었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줄거세요. 무조건 채무불이행은 귀책 사유가 다 들어가야 돼. 즉 귀책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귀책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귀책 사유에 의한 불완전이행, 귀책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동그라미 1번에 해설해 놓고 있죠.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2월 1일 이행이 가능해요. 가능함에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무조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점이 또는이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를 넘은 거죠. 도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기를 도구한 게 이행지체입니다. 2번 조심하고 따라서 우리 전번주 배웠죠. 자, 동시이행항변권은 같은 말이 뭐였죠? 동시이행항변권 이퀄 이행거절권이죠. 자, 이행거절권은 정당한 거절권이 있으니까 2월 1일 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면 2월 1일 날 이행 안 해도 이행지체야, 이행지체가 아니야?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해제 못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2번.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이행지체야. 그런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다면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이행 제공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을 하여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행항변권에서 배우는 거예요.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야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할 것. 한 열을 줄 테니까 열흘 이내에 돈 갚아라 라고 채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채고. 다음 페이지 방가로 2번입니다. 조심하고. 자, 법 조문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고하라 그랬는데 반드시 기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한 번 더 을이 2월 1일 날 이행 안 하면 갑이 2월 1일 날 이행 안 했죠? 이행지체야. 그럼 전화했다가 야 빨리 갚아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안 정해도 채권을 유행해. 그럼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느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발생해요. 반드시 그게 이제 상당한 기간의 지정 그겁니다. 바로 밑에 줄 거세요. 이행 채권은 반드시 기간 안 정해도 됩니다.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채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어요. 바쁜데 뭐 빨리 좀 갚아라 그러면 돼요. 그럼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느냐? 채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 가끔 나와요. 즉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28회 뒤에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근데 내일까지 갚아라 또는 아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채권은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언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상당한 기간, 한 열흘 정도 지나야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방가로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이건 외워야 돼, 이제. 채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땡땡 저거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채고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자주 나와요. 자, 1번은 조금 전에 우리 법 조문에서 본 거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야. 채무자가 미리 내일이 이행기인데 나 내일 이행 못하겠다 라고 하면 채고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자, 가로 열고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해야 돼.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히 이행 거절을 표시하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더라도 자 채권자가 돈 안 갚겠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참 채권자는 자기 이행 제공이나 채고 없이 즉시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동그라미 리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리얼. 자, 다만 조심하고 갑이 나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 표시했어. 그러면 우리 즉시 해지해. 근데 갑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했다가 요 의사를 철회했어요. 철회하면 이게 없는 것으로 되잖아. 그러면 이제 채고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리얼. 다만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종구줄거 적법하게 철회야.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는 상대방은 이제 채고해야 돼.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채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는 정기행위입니다. 정기행위도 채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기행위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정기행위는 여러분들 정기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딱 일정한 기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정기행위죠. 정기행위.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그죠? 웨딩드레스는 결혼식 날 정기에 이행 안 하면 옷 입이 안 필요 없잖아요. 웨딩드레스를 마쳤는데, 자, 결혼식을 1월 1일 하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가 1월 2일 날, 이행된다. 아무런 필요 없잖아.
이럴 때는 최고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합니다. 정기행위. 뭐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라든지 뭐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거죠. 545조 갑니다. 정기행위와 해제. 자, 계약의 성질이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요게 정기죠.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을 경우에 잘라주세요. 여기까지가 정기행위입니다. 정기의 계약 이행 안 하면 목적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즉 정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제에 체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정기행위도 자주 나와요. 그 정기행위 대표적인 애 보죠. 오른쪽 동그라미 기억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겁니다. 예컨대 결혼식을 위하여 신부 웨딩드레스를 제작한 계약에서 그날 이행 안 하면 즉시 해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자, 정기행위도 채무불이행하면, 즉 정기에 이행 안 하면 채고는 안 하지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즉 정기행위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건 아니야.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해제가 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 이 계약 해제에서 틀린 것. 답만 보겠어요. 이거 4번 정기행위입니다. 성질상 그러면 정기행위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정기 나왔죠? 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여기까지 줄이면 정기계약이라는 거죠. 정기행위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정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하면 돼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잘못됐죠? 최고는 안 하지만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해야 알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양가로 3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정기행위가 아닌 거 2월 1일 날 이행 지체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은 한 2월 10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어요. 최고 같은 말 독촉이죠. 독촉. 또 같은 말이 이행 청구. 우리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 민법하고 이 독일 민법하고 이걸 짬뽕해서 이제 일본 민법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일본 민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 말이 어려운 거예요. 번역할 때. 최고, 이거 일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참, 이거 최고. 지금 우리는 이제 독촉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동갑하라 이행 청구 같은 말입니다. 최고, 독촉, 이행 청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또 이행을 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제합니다. 그게 3번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최고 같은 말 독촉 이행 청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 최고기간 정했다면 최고기간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이죠.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해제를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제권이 못하여 행사가 제한될 수가 있다. 다음 4번 해제권 발생. 해제권 발생하면 10년 내 해제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각각 나오니까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아직 10년 남았잖아요. 채권자가 10년 내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줄여서 지연배상을 포함하여 이행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10월 11일 날 딱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10년 내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 아직 의사표시 하기 전에 다시 채무자가 완전히 이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지체 배상까지 해서 완전히 이행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런 점 조심하고요.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이 해제권도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계약하면서 2월 1일 날 지체해도 해제 못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해제를 못해요. 그런 특약이 없을 때만 이게 적용됩니다. 이게 3번 얘기죠. 또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채무 불이행에서 가장 많은 게 이행지체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불능 갑니다. 이것도 자, 고의과실로 이행불능돼야 돼요. 자,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입니다. 546조.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가, 이거는 즉시입니다.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이미 가옥이 불이 났단 말이야. 불탄 집이니까 최고에도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1월 1일 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4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다고 하죠. 이 중간에 한 2월 한 10일 날 이 가옥이 채무자가 잘못해야죠. 갑의 고의 과실로 멸실된 거죠. 갑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나 멸실되면, 그럼 우리 이행하라고 최고해도 이행 집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합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는, 이행지체는 원칙은 최고한 다음에 해제하고, 이행불능은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양가를 조심하고요. 양가로 2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과,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죠.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또 최고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자, 최고할 필요는 없고 즉시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원학 중의하고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 경우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이전 등 경우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줄거세요. 이행 제공할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행불능의 뜻이죠. 자, 이 집이 이미 불이 났어요. 이행불능일 때는, 자, 이 사람이 잔금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제합니다. 자, 동시행관계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자, 잔대금 필요 없습니다. 즉시 해제합니다. 이행 제공, 즉 잔금 제공 필요라는 것은 아니다. 자, 양가로 4번 잘 보세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불능이 줄거세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자,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죠. 을이 잘못했잖아요. 을이 잘못했으니까 해제 못하죠. 해제 못해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해제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해제할 수는 없다. 양가로 5번은 전부 해제의 원칙입니다. 전부 해제의 원칙. 5번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일부의 방 한 칸이 불났어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부 이행 불능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 아직까지 안 풀리겠는데요? 그 답만 일정 봅니다. 예제. 계약 해제와 해지에서 틀린 것. 그 답 2번 보세요.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 명백히 표시하면 채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행기 도래 전일지라도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했다면 싸가지 없는 놈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니까 채고 없이 이행기 도래 전에도 즉시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봤어요. 자, 그 다음 보면 3번 기타 원인을 지워버려. 기타 원인을 지우고 그 양가로 1번을 양가로 3번을 바꾸세요. 양가로 3번에 불완전 이행과 해제권. 양가로 2번을 양가로 4번으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맨 밑에 수령지체가 빠졌어요. 자, 맨 밑에 양가로 4번 꼭 적으세요. 수령지체와 해제.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양가로 1번 불완전 이행과 해제. 자, 불완전 이행은 요건 두 개 나눕니다. 완전 이행이 가능한가? 이걸 줄여서 추안이라 그래요. 추후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채고해야 돼. 채고한 후 채고 기간 내 해제, 이행 안 하면 해제. 추안이 불가능하다. 추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불능하고 똑같이 채고할 필요 없이 해제합니다. 다음 4번에 수령지체도 이것도 자, 채고해야죠. 채고한 후 해제합니다. 자, 3번 불완전이행. 자, 불완전이행은 우리 이제 1억 중에서 8천만 원만 갚은 거야. 완전이행, 즉 추안이 가능한 경우는 이행지체하고 똑같으니까 채고한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고 잘라주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예를 들면 골동품이 깨졌어요. 골동품을 샀는데 골동품이 깨져서 이행했다. 그럼 불가능하니까 채고 없이 즉시 해제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4번 들으라 그랬죠? 수령지체도 채고한 후에 해제합니다. 거기 빠져있어 교재에.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부수적 의무 불이행 X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하세요. 당구장 표시. 부수적 의무 불이행은 해제를 못해요. 지금 해제는 주된 채무 불이행일 때만 해제합니다.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해제할 수가 없다. 저 부수적 채무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부수적 채무 쉽게 해서 별 볼 일 없는 채무야. 부수적 채무 불이행할 때는 해제를 못해요. 또 대표적인 애가 총칙에서 이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야.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이죠. 협력 의무 불이행이라고 해제 못합니다. 이때는 부수적 채무니까 해제할 수가 없다. 총칙에서 자주 나오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애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니까 해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 적어 놓고, 자, 다음 페이지 3번도 저거 당구장 표시하세요. 그냥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권 X입니다. 사정 변경은 해제권이 없어요. 자, 그럼 교과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행불능 나오면, 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요 네 가지만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해제를 못하는 게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 못한다. 사정 변경은 해제를 못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핵심 다지기 밑에 중요 표시하세요.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같은 말 땡땡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자, 답변 1번. 이행지체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죠. 자, 미리 내가 돈 안 갚겠다 그러면 최고 필요 없고 즉시 해제합니다. 자, 2번 정기행위에서 이행지체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입니다. 다음 이행불능 정확하고. 4. 불완전이행, 즉 추안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이죠. 그 다음에 5. 약정해제권 행사. 그 사정변경은 지우세요. 사정변경은 해제권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사정변경은 지우고. 7. 당사자 사이에 최고 안 해도 된다고 배제 특약을 한 경우. 7번 하고 그 밑에 7번 하나 더 적으세요. 7번 자 불러드릴게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해제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해제하는 경우. 이건 최고 요하지 않아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 가능해요. 자, 그럼 가끔 출제하니까 외워두고. 다음 4번에 해제권 행사 땡땡 적으세요.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됩니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갑이 을과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2월 1일 날이 이행기일인데 이 사람이 이행을 지체했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중에서 2월 10일까지 이행하라고 최고했죠. 최고했는데 갑이 또 이행을 안 했어요. 그 해제권 발생했죠. 아니면 자, 갑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행불능. 또는 자 불완전이행, 이쪽이 채권자 지체했죠. 그러면 이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해제한다라고 일방적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면 해제가 돼요. 또 해제의 그럼 효과는, 자, 오늘 만약에 이게 12월 1일 날 해제했다. 그럼 10년 내내 해제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2월 1일 해제했어요. 그럼 이때부터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1월 1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걸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적으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 체결 안 한 걸로 되는 거야.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생각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되니까 계약한 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 빠빠이 헤어지면 돼요. 근데 뭐 주고받은 게 있다. 우리 예컨대 갑한테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은 거 있다. 갑에서 한 5천만 원 받았다. 그리고 갑이 먼저 소유권 등기 먼저 해줬다. 또 가옥도 명도해줬는데 얘가 잔금 안 주니까 해지했다고 하죠. 그럼 이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는 거니까 원상회복 해주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을이 원상회복 받고 을은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 요게 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등기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좀 어때요, 해제가.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해제당했어요. 그러면 이걸 등기를 말소했었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안 했을 때, 자, 말소 안 하면 이게 무효가 되었는데도 제3자 병은 을을 소유자로 믿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제가 어렵다는 이거야. 자, 갑니다. 이제 해제권은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죠. 1. 해제권 행사 방법. 543조 제1항. 계약이 바로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 법정이죠. 법정.
약정 또는 법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권이나 해제권이 있는 때는 줄거세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게 바로 형성권이라는 거야.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합니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도달하면 철회할 수가 없다. 자, 오른쪽입니다. 자, 큰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중에 표시하세요. 자주 나와요. 해제권은 불가분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해제권의 불가분. 자, 만약에 이제 갑을병과 공유라고 하죠. 이 땅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자, 이 땅을 팔았어. 매매. 자, 산 사람이 자, A, B다. 자, 그러면 매도인도 3사람, 매수인은 2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갑을병이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이쪽 해제권자죠? 자, 해제권은 조금 전에 했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그랬잖아. 그 일방적으로 그러면 A 혼자 하면 되느냐? A, B 둘이 같이 해야 되느냐? 이 사람도 3사람이나 한번 해보죠. 3사람 다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불가분이라는 거야. 가히 분할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한 개의 계약으로 여러 사람이니까. 전원이, 자, 이쪽 전원이 행사해야 돼. 전원이 전원에게 의사표시해야 돼요. 야, 해지한다. 전원이 전원에게. 이게 불가분이야. A가 12월 1일 날 해제한다. 아직 해지가 안 됐다는 거야. 얘네들 둘이 해지 안 했으니까. 그럼 또 B도 해제한다. 아직 안 됐죠. 왜? 얘가 안 했잖아요.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자, C가 해제한다. 아직 한 명 남았잖아요. 얘가 이제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다 시간은 달라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딱 도달된 때 해제가 된 거야. 그러면 언제로 소급해서 1월 1일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된다는 거죠. 이게 행사의 불가분이라 그래.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돼. 두 번째. 근데 나중에 A의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A의 해제권이 소멸됩니다. A의 해제권이 소멸되면 둘이서 해제를 절대 해제가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소멸되면 전원 다 소멸됩니다. 자, 그겁니다. 자, 1번 해제권 동그라미 쳐. 행사의 불가분성. 547조 제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 해지나 해제는 죽어나가죠. 그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계속 나오잖아. 26, 28, 29, 31 계속 나온. 전원이 전원에게 도달시켜야 됩니다. 자, 그것도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것도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한거는 2번 내려오면 2번 소멸의 불가분성. 547 제2항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 권리가 죽어나가죠.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는 한 명에게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이고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소멸의 불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했어요. 전원이 전원에게 도달시켜서 계약 해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급한다는 거. 자, 계약 해제는 소급이 포인트입니다.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1월 2일부터 12월 1일 날 해제했는데 앞으로 돌아가지고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체결 안 한 걸로 되는 거예요. 소급 적시료. 다음 장 5. 해제의 효과. 자, 548조 중요 표시하세요. 548조는 거의 매년 나와. 거기다 10월 28일 적어놓으세요. 며칠?
10월 28일 그 박스 432페이지에 박스 안에 제548조 제목 자체를 내와야 돼. 해제의 효과. 그러면 원상 회복은 뭐야?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면. 자, 박스 제432페이지. 자,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입니다. 각 당사자. 각 당사자니까 갑을 두 사람 다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갑도 을에게 해제했으니까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니까 1월 1일부터 갑도 을에게 원상 회복 의무, 을도 갑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니까. 자, 그러나 줄거세요. 그러나 이 제3자는 조심해야 돼. 선악불문하고 제3자 보호되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제3자는 보호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해도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자, 줄거세요. 반환할 금전, 돈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연 5%입니다. 법정이자 5% 가하여야 한다.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면서 보죠. 자, 계약 해제 효과는 원상 회복 의무고 제3자 보호합니다. 자, 원상 회복 가보죠. 자, 1월 1일 날 했는데, 자, 한 2월 1일 날 가옥을 인도해주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을은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5천만 원 지급했는데 잔금을 지급 안 했어요. 잔금 불이행이니까 을이 이제 자 12월 1일 날 해제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약이 소멸하죠. 소급해서. 그럼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갑은 자 요거죠. 을에게 요 가옥 받아야죠. 가옥을 이전받고 또 소유권 이전 요걸 받아야죠. 말소에서. 그리고 돈은 돌려줘야지. 금 요걸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만약 2월 1일에 받았대요. 받은 날부터 연 5%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이자 가산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동시이행이야. 동시이행. 그리고 이제 자 뭡니까? 을은 채무를 불이행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자 이 사람이 잔금 안 줬죠? 갑이 해지하면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해지한 사람만 청구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하면 못하죠. 자, 원상회복해줘. 그리고 만약에 제3자한테 이걸 팔아먹었다. 병한테. 그럼 제3자가 등기했다면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은 등기하면 등록됩니다. 등기한 사람. 자, 그 점을 등기 안 하면 보호가 안 돼요. 자, 하나씩 봅니다. 자, 1. 제목에 줄고 계약의 소급적 실효 요겁니다.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한다. 줄여서 실효, 소급적 실효, 소급적 소멸. 소급한다는 게 포인트야. 양가를 계약의 소급표. 자, 1 내용에서 줄거보죠. 계약을 해제하면 오늘 해제해도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된다. 이게 이제 계약의 소급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급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잘라주고. 그러나 문제는 이미 이행된 채무는 부당이나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걸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 원상회복 의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물건의 복귀합에 당연복귀라고 해요. 당연복귀. 물건은 당연히 복귀하면 소유권 복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당연히 복귀됩니다. 이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월 1일 날 을한테 소유권 등기 넘어왔어요. 소유자리라고 등기. 자, 그런데 계약은 1월 1일 했었잖아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이 계약이 해지되면 1월 1일 날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효. 요게 무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되니까 이 등기를 말소 안 해도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가 되는데 이 등기는 아직 말소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3자는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걸 모르잖아.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병은 자, 이 사람이 빨리 등기하면 보호가 돼요. 자, 당연복귀입니다. 당연복귀. 자, 밑에 까만 색깔 줄 그세요. 판례에서 앞에서 배운 거야. 까만 색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 이퀄 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가 이제 소유자 갑에게로 원상태로 갑에게로 복귀한다.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갑이 소유자야. 원상 복귀입니다. 왼쪽 기출 보세요. 워낙 많이 출제하니까 왼쪽 기출. 왼쪽 바로 옆 기출. 매도인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됐어요.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 복귀된 거야. X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는 무관하게 등기와는 관계없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확해요.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물건에서. 물건과 계약법은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 복귀입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복귀했다? 갑에게로 복귀한다. 무슨 복귀를? 당연 복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 복귀해서 오른쪽 갑니다. 바로 양가로 2번 제3자 보호 줄거 원칙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돼요. 자, 제3자는 보호된다. 자, 왼쪽 다시 548조로 돼. 왼쪽 다시 제 548조 박스 안에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있다. 줄 것이에요. 그러나 제3자는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런 말이다. 보호된다. 그러면 오른쪽 다시 옵니다. 동그라미 1.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줄 나가죠. 548조 1항 단서에 줄 거세요. 자, 제3자 앞에 보호되는 저거. 보호되는 제3자란 보호된다는 것은 권리 안 뺏긴다는 거예요. 보호되는 제3자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 같은 말, 권리를 기초로 하여 줄 거세요. 해제 전에가 포인트야. 해제되기 전에 한 것은 해제 의사표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줄 거세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겁니다. 등기를 해놔야 보호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호되는 제3자는 자, 해제하기 전에 자, 우리는 해제를 12월 1일에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12월 1일 전에 등기나 또는 조금 전에 나오죠. 대항력입니다. 등기나 대항력을 갖춘 자가 보호됩니다. 갖춘 자 병입니다. 해제하기 전에 등기를 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자는 보호받는 제3자예요. 반대로 등기 안 한 사람, 대항력 안 갖춘 사람은 보호가 안 돼요. 그 점을 줘요. 왜냐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했잖아요. 자, 갑이 물권자고 이 사람도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갑한테 대항이 안 되는 거죠. 빨리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등기를 갖춘 자를 말한다.
등기를 갖춘 자. 그 판례 한번 보죠. 판례 한번 보면 그 1번 판례.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아직까지. 자, 판례 1번 까만 색깔 줄거세요. 매수인을 을이라고 놓고 매수인을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이나 줄거세요. 가등기 마친 자. 가등기 마친 자도 등기했잖아. 가등기 마친 자 병도 위 잔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가등기도 등기니까 등기 갖추었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해제된 계약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 줄거세요.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도 부동산 가압류도 등기했습니다. 차도 제3자에 포함된다. 1번은 가등기한 사람, 2번은 가압류 등기한 자니까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돼요. 다음 3번. 3번 이제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을입니다. 을로부터 계약이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갑으로부터 줄거세요. 계약이 해제되기 전자야.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자, 두 개 대항력,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마친 대항력 갖추었죠? 548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 보호됩니다. 외워야 돼. 1번에서는 해제되기 전에 가등기한 자 보호돼요. 자, 2번은 해제되기 전에 가압류 등기한 채권자도 보호된다. 3번은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 갑니다. 맨 2번 보호되는 제3자 해당되지 않는 자 땡땡 적으세요. 등기하지 않은 채권자, 대항력 갖추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등기나 대항력 갖추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보죠.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 땅이나 이 건물이 소유자가 갑이야. 지금 당연 복귀했으니까 당연히 갑이.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 무효 등기. 그럼 원래는 누구한테 사야 돼요? 갑한테 샀어야 돼. 근데 이제 이 병은 을이 소유자가 잘못 믿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사람한테 사야 되는 원칙은, 그럼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보호할 때 이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쪽도 소유자 등기는 그래 비교하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다. 채권자자. 자,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랬잖아요. 자,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면 항상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채권자는 갑에게 대항 못합니다. 뺏기는 거야. 갑한테 물건 돌려줘야 돼요. 자, 판례 갑니다. 잘 틀려요. 자, 1번 미등기 무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줄거세요.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는 맞아. 해제되기 전에 꼬입니다. 전에 매수인 살짝적 을로부터 해당 무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자, 줄거보세요. 무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자, 무가 관리대장의 소유자 등재했다는 것은 이 사람 소유권 등기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죠. 어디다 한 거야? 대장에다가 이름 올렸잖아. 등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3자가 안 됩니다. 무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어도 등기한 게 아니잖아. 등기한 게 아니니까 밑에 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짧게 등기한 게 아니고 그냥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이름 올린 것은 제3자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까지 갔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야. 야, 나 진짜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름 올리네. 내 소유자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소유자의 소유자 아니야? 아니에요. 등기 어디다 해야 돼? 등기부 해야 돼. 등기부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까지 갔다. 참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대장하고 등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민법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런 사람들 저가지고 뭐라 그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말 하고 앉았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있지만 안 그런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잖아. 등기하라고 그랬지. 저 등기소 가서 등기 안 하고 저 구청에 가가지고 그냥 건축물 대장에다 이름 올려놓고 등기했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런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또 갑니다. 2번. 자, 항상 조심해야.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나눴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나누죠. 토지는 어디다 등기해야 돼? 토지 등기부에 등기해야 되잖아.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야 돼. 내가 땅 샀다 그러면 어디다 등기해야 돼? 땅 등기부에 등기해야 돼. 건축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얘기야 이게. 2번. 토지야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어요. 토지 매매 해지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있는 줄거세요. 신축 건물의 매수인이야. 땅 샀어요. 건물 샀어요. 건물 산 사람이죠. 이 사람 보호 안 돼요. 매수인은 위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당하지 아니한다. 그건 앞에 위에 게 중에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매매 계약을 해지된 경우 건물 매수인은 보호 안 됩니다. 땅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 자, 잘 기억합니다. 1번은 줄여서 무가 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땅이 매매되었다가 해제당했는데 건물 매수한 사람은 보호 안 됩니다. 왜? 땅에 등기 안 했으니까. 다음 3번 갑니다. 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 동그라미 치세요.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양수인은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채권 등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호 안 돼. 채권 양수한 자는 계약 해제 효과에 반해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잘라주세요. 보호 안 됩니다. 채권 양수한 자는 해제에 대해서 보호받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밑에 까만 색깔 4번째 줄 보세요. 계약상 채권 양수입니다. 보호 안 돼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 줄고 나간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채권자 안 됩니다. 채권자도 등기가 안 됐으니까 계약상 또 줄으세요.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또는 전부 채권자도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압류 채권자, 전부 채권자도 등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본다. 1번.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X. 자, 2번. 땅이 해제됐는데 건물 매수한 사람 X. 3번에 채권 양수한 자 X. 그 다음 계약상 채권 양수에서 채권에 가압류받은 채권자 X, 또 채권에 압류한 채권자 X, 채권에 전부한 채권자 X입니다. 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또 제3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등기를 했거나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보호돼요. 근데 안 갖춘 사람은 보호 안 됩니다. 이번에는 계약이 해제된 후야. 자, 12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해제된 후에는 1월 1일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가백에 복귀했습니다. 당연 복귀잖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효 등기만 돼 있어요. 이 병은 아직까지 이게 말소가 안 됐으니까 을을 소유자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걸 모르고, 자, 조심해야 돼. 선의로 12월 한 5일 날 등기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선이니까 병은 보호된다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돼. 해제된 후에도 선이라면, 자, 해제된 후에도 보호됩니다. 그럼 선이라는 것은 이 말소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자,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병은 보호됩니다. 이 확대되는 거, 확대. 자, 갑니다. 확대. 자, 출한 거 보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같은 말, 말소 등기. 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 갑과 양립되지. 양립이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존재되지 않는,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줄거서 이제 계약 해제 사정 몰랐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자, 계약이 해제된 후에 요 원상 회복 등기, 즉 말소 등기 전에 모르고 등기한 병은 보호가 됩니다. 이거는 선의만 보호돼요. 선의 외에 해제된 후니까.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자, 문제 풉니다. 예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교환입니다.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고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않는 자죠. 등기나 대항력 갖추지 않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등기나 대항력 갖추지 않은 사람 찾아라는 거예요. 이 기억갑니다. 자, 계약 해제 전자 나왔어요. 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줄거보세요. 전에 뭐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등기했죠? 등기했으니까 보호됩니다. 이은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주거 뭐 했죠? 가등기 마친 자 등기했어요. 보호됩니다. 이건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임법상 줄거보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 갖추었죠? 보호됩니다. 기억, 리언, 디귿 다 보호돼요. 다음 리얼 계약 해제 전 X 토지상에 줄거세요. 토지상에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토지가 해제됐는데 건물 매수했죠. 보호돼요, 안 돼요? X죠. 땅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라 그랬잖아요. 리얼은 보호되지 않아요. 기억, 리언, 디귿은 보호되고 리얼, 그래서 답은 리얼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죠. 이 원상회복금.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 앞에 게 안 한 거 있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